자,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죠. 보험. 그럼 보험도 이렇게 나뉘는 거죠. 계약자가 있고, 그죠? 수익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누굽니까? 자동이체 하는 사람이죠. 돈 넣어주는 사람. 피보험자는 누굽니까? 죽거나 다쳐야 되는 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누굽니까? 웃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제3자에게 수익자로서 권리를 지정하면, 그렇죠? 돈을 받게 되면 그때 과세하는 거죠. 이건 지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정한다고 해서 단 한 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수령해야 되겠죠? 수령. 그럼 수익자가 계약자이면 자기가 돈 넣고 받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죽거나 다쳐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보험사고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자기가 넣고 자기가 받았습니다. 증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넣은 돈 대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건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죠. 제3자가 넣어준 돈을 가지고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이 사람이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 소득은 투자하고 받은 돈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넣고 받은 돈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를 때 우리 보험의 증여의 문제 혹은 상속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험금이 상속을 원인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상속세 영역이 되고, 보험금이 상속이 원인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증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계약자를 실제 제3자로 계약자를 해놓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즉 예를 들어 수익자가 마치 계약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제3자가 수익자일 수 있지. 그럼 자기가 넣은 거 자기가 받았으니까 과세가 안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지만 그 현금을 받아서 넣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입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역시 증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불입할 때 현금을 준 거야. 불입할 때. 이한테. 수익자한테 현금을 주고 현금을 준 걸 가지고 납입을 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수령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넣고 자기가 받은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일단 난 증여세 과세된 거 아니니까. 이때. 하지만 이때 받는 돈이 훨씬 더 커진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너무도 과감하게, 제가 보기엔 너무도 과감하게 이 돈은 불입금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증여를 한번 과세하고 이때 또 증여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다만 이때 과세되던 부분만 이중과세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도 과감한 규정이 아닌가 싶어. 일단 자기가 증여를 받았다는 건 자기 돈이 됐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게 아니야. 너는 증여의 이익을 받은 거다. 현금을 받은 게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궁극적 이익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걸로 과세하고 앞에 거 빼주겠다는 좀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공식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건. 법률 관계를 단절해서 볼 거냐, 별개 거래를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한 번쯤 붙어볼 만한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보험금의 증여 되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보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날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증여일로 하러 보험금 수령인, 소위 말하는 수익자죠.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다.
그래서 계약자, 납부자와 수령인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예전 법은 제가 쓴 대로 계약자, 수익자 이렇게 쓰다가 이걸 용어를 다 수령인, 납부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겠어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저 수익자, 저 계약자, 수익자 이렇게 하면 법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단어로 수령인, 납부자 뭐 이렇게 다 바꿔놓은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거기 보험금 수령인이 1호에서 꽁꽁 표시 보면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고 2호를 보면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길을 지금 법에 만들어 둔 거죠. 이 항을 보면 이렇게 봤더라도 그 재산의 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을 보게 된다면 적용하진 않겠다. 증여세를 상속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즉 실질적인 보험료의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의 다른 경우 보험이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 상당액은 보험사고 발생 현재 자 거기다만 밑줄 가볼까요? 현재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다. 자기가 받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의 판례는 뭐냐면 보험금 수령인이란 명목상의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자는 엄마로 해놓고 실제로 돈을 받아가는 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과세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